오늘 첫 재판, 사실 고유정이 출석할지가 관심이었는데 이은우 기자, 고유정이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요? 네, 사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자신을 좀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극도로 꺼려왔었죠. 네. 오늘 역시도 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자신도 이제 피해자다, 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재판 초기부터 이제 출석을 해서 이 목소리를 낼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빗나갔죠. 그리고 이 관심이 아주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제주지방법원 최초로 이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서만 이 방청을 허용을 했는데 지금 방청권을 배부하는 모습이군요, 저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법정을 찾았어요. 그런데 뭐 결국 고유정을 못 보고 이렇게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공판 준비 기일이어서 고유정이 꼭 참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공판 기일 때부터는 고유정이 꼭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유정의 얼굴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은우 기자가 말한 것처럼 고유정의 첫 재판을 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직접 법원을 찾은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변론을 하고 또 뭐 공주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고 이런 것도 좀 확실하게 좀 들어보려고 지금 다 애들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좀 나와도 한 4-5명 아니면 이 정도 해서 저희가 이제 서명을 받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다른 강력 범죄들도 많았고 하는데 이번 사건만큼 사람들 분노를 일으키는 좀 제대로 처벌받고 하는 마음에 오면서도 다들 시민들의 마음이 좀 하나 같습니다. 결국에는 고유정 측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다 이거거든요. 전주현 변호사님, 어떤 입장을 혹시 내세웠다고 합니까? 네, 일단 고유정이 오늘 안 나온 거는 원래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냥 변호인과 검사 간에 앞으로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앞으로 그러니까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는 자리거든요. 이 쟁점 정리라는 거는 일단 검사가 공소 사실을 얘기하면 거기서 변호인이 인정을 하는 부분과 안 하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쟁점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를 이렇게 판사가 물어보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판사는 검찰 측에 뭐 입증 계획은 있는지 증거는 압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여기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판사가 검사나 변호인한테 추가 설명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준비 기일에서는 왜 고유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뭐 졸피뎀, 혈흔, 전기 충격기 이런 것들을 검색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는 변호인한테 이 검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왜 검색을 했다는 건지 좀 더 추가 설명을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고유정에게 왜 그러한 것들을 검색했는지 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판사도 의문점이 들면 이렇게 묻곤 합니까? 원래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거는 판사, 검사, 변호인 3자가 모여가지고는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정하는 거거든요.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의문이 있는데 변호인이 이거를 풀어주지 못하면은 자기들한테도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사는 이게 재판 도중에서도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이렇게 성명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고유정에게 방금 보신 것처럼 졸피뎀과 뼈의 무게 등을 왜 검색했는지 고유정 측에 밝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법정엔 피해자의 유족들도 출석을 했는데요. 아직도 분노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이은우 기자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직도 분노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화도 나고 정식 재판을 간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볼 수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영장 발부 심사 때에도 머리를 푹 숙이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저는 얼굴을 전혀 보지 못했고요.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에게만 속닥속닥 얘기해서 목소리도 들은 적이 없고 긴 모습만 봤죠. 정식 재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 고유정의 얼굴을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족들이 굉장히 분통이 터지는 게 고유정 측이 그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기 때문에 내가 살해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오늘 재판에서도 펼쳤다면서요. 그러니까 고유정이는 남편을 살해한 부분하고
시신을 유기한 부분에 점점. 대해서는 인정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자신이 그러한 범행을 한 것이 조금 전에 앵커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네.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대응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즉 얘기하면 나는 계획적 살인이 아니다. 이런 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거는 안 먹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미 이 고유정이가 남편을 살해하기 이전에 졸피뎀이라든지 이런 약도 준비를 네. 했고 검색도 미리 했고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고 네. 아니, 우발적인 사람이 미리 준비해놓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흉기라든지 또 각종 세제 같은 거를.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네. 사실 어떻게 고유정이 아직도 전 남편의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죄는커녕 이러한 주장을 계속 듣고 있어야 하는 유족들의 심정 정말 무너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유정이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형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그랬었고, 예를 들어 덮치려고 해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정확히 거짓심이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바라는 건 처음부터 오직 하나죠. 아직도 저희는 사죄조차 받지 못했고 사형이 선고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바라보고 지금 계속 네, 우발적 범행이 아닌 것을 명백히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고유정 측 변호인에 따르면 굉장히 심리가 불안하다고 하거든요.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우발적 범행임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유정 측에서는 일단은 범죄를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든 경찰이나 수사기관, 검찰에서는 그 계획되고 준비된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증거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행하기 전에 뭐 수면제라든지 흉기나 성수도구뿐만 아니라 다른 그 범행 도구도 준비를 했었고 또 그리고 휴대폰하고 컴퓨터를 압수해가지고 포렌식 아시겠지만 검색을 해봤더니 범행 전에 미리 그 범행에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처리 방법까지 검색을 했어요. 네. 이런 게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고 CCTV를 보더라도 나오기 때문에 고유정 측에서 말만 가지고 아니면 진술만 아니라고 한들 관계없는 게 뭐냐면 수사기관은 그런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정 측에서 증거 말하는 그 우발적이라는 거는 인정 안 할 확률이 크고 일단 법원에서는 양쪽 말을 들어야 되니까 듣지만은 수사기관에서는 어느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적인 범죄라고 그 밝혀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판사도 사실 의문을 갖고 왜 그러면 졸피뎀이나 뭐 뼈의 무게나 제주바다 쓰레기를 왜 검색했는지 고유정이 직접 밝히라 얘기한 거잖아요. 만약에 다음 재판 때까지 고유정이 왜 검색했는지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면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네. 고유정 측에서 그거를 밝히지 못한다면은 이거를 계획 범행에 쓰기 위해서 미리 검색을 했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는 네. 졸피뎀이라든지 뭐 혈흔, 전기 충격기 이런 거를 일반인이 왜 이거를 검색을 했겠어요. 그다음에 졸피뎀이라든지 뭐 혈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범행의 정황 증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뒤엎을 만한 무슨 다른 이유, 내가 뭐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네. 그렇게 이거를 번복할 만한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고유정한테 이게 계획 범행이었구나 이렇게 인정할 정황 증거로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검찰은 많은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아쉬운 점이 많잖아요. 이인우 기자가 처음부터 취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아쉬웠던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꼽아보자면요. 네. 사실 사건의 핵심이라는 게 수사할 때 이 증거물을 압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경찰도 지난달에 이제 고유정의 청주 자택을 뒤졌는데 네. 이 고유정이 평소 사용했던 이 가방과 노트북은 경찰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저 가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가방 평소에 네. 자주 사용하던 가방이었는데요. 저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이 지퍼백 수십 장 지금 네.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커플링, 전 남편과 쓰던 커플링, 그리고 이제 졸피뎀 처방전 라벨 등이 이 가방 네. 안에서 발견이 됐어요. 사실 이 범행이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무조건 이제 경찰이 손에 넣었어야 하는 건데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고요. 지금 졸피뎀 라벨이 아까 네. 말씀드린 게 나오고 있죠. 고유정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제 고유정의 이름이 적힌 노트북이 있었어요. 이 네. 폴더 이름을 보면은 고유정이라고 저렇게 영어로 적혀 있는
이 노트북인데 이걸 경찰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현 남편이 사비를 들여서 직접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사비를 들여서 직접 디지털 포렌식을 맡겼다. 이렇게 주장까지 하고 있군요. 일단 경찰의 수사 부분은 지금 경찰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졸피뎀이 확보됐고 졸피뎀이 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전 남편의 몸에서. 그런데도 고유정은 이번 재판에서 나는 카레에 졸피뎀을 타서 살해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본인은 이 졸피뎀을 사용해 가지고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썼다. 이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지만 명백한 거는 과학수사입니다. 그 전 남편의 그 인체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왔다는 얘기는 어떠한 경로로건 졸피뎀을 복용한 거고요. 그리고 경찰이 더 나아가서 평상시에 이 사람이 전 남편이 네. 졸피뎀을 복용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했을 겁니다. 또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혀 졸피뎀을 복용치 않았던 사람의 몸에서 졸피뎀이 나왔다는 얘기는 고유정이 졸피뎀을 어떤 방법으로건 복용시켰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투약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써질 거예요. 음식물, 이를테면 네. 카레라든지 음료수에 희석시켜서 먹게 하는 방법으로 추정된다 하는 식으로 추정. 아니면 그냥 그것도 불편하면 공소사실에 그냥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복용시켜. 이런 식으로 처리도 되거든요. 예. 네, 어쨌든 살해 자체가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고유정이 부인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전주현 변호사님, 사실 살해 동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고유정 오늘 재판에서 사실 전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증오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 네.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은 이제 이혼하는 과정에서 고유정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네. 검찰은 이제 공소장에 그런 내용들을 다 적었어요. 피해자에 대한 어떤 증오의 의도로 이렇게 살해를 계획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까는 검찰은 오늘 뭐라 그랬냐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보낸 카톡 메시지 등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졸피뎀을 구입한 내역이 있고 또 카레를 본인이 이렇게 사진에 찍어가지고 올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동기라는 거는 내심의 의사기 때문에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는 한 네. 드러난 정황 증거를 가지고 추단할 수밖에 없는데 고유정 측에서 어떤 별도의 일을 반박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증거를 내놓지 않는 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부인할까요? 고유정의 심리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다음 재판은 8월 12일입니다. 그때 고유정의 입으로 직접 들어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